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캐시플로우가 이거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요것을 각각을 C1, C2, C3라고 나타내자고 금액을. 그러면 요거 대 현가는 지금 여기에 매칭되는 기간이 만약에 1이라 하자고. 요것은 C1 매칭되는 기간이 C2 매칭되는 기간이 3기에 매칭이 되면 3 이렇게 해준 게 프레젠트 밸류 공식이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시간이 만약에 이게 1년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단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이슈라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 per annual과 10% semi annual은 다르다. 여기 이제 핵심이었지. 여기. 그러면서 자 10% per annual이면은 원금이 100원일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돈을 준다는 소리냐면 이자만 본다는 거야. 그러면 0, 1 있으면 1기간 후에 10원을 준다는 거지. 이자만 보면은. 근데 10% 세마이 애뉴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돈을 준다는 소리냐면 실은 약속에 불과해. 0, 요렇게 주겠다는 게 요걸 노테이션을 요렇게 써주는 거야. 요 노테이션을 약속이야. 요렇게 써주는 거야. 요게 약속이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10% per annual과 X% 세마이 애뉴얼은 언제 같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언제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지. 자, 프레젠트 밸류가 되든지 퓨처 밸류가 되든지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퓨처 밸류를 기준으로 10% per annual의 퓨처 밸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원금을 1원이라고 할 때, 원금을 1원으로 했을 때, 1 플러스 10%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퓨처 밸류가 되는 거지. 1년 후에. 그러지? 그런데 지금 10% 세마이 애뉴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퓨처 밸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주지. 따라서 퓨처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 이자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여기서 원금 1원을 주니까 이렇게 주는 거지. 요것은 원금 1원에다가 10원을 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요것은 요렇게 되는 거고 10원 100원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지? 그러니까 요것은 1원으로 환산한 거야. 요것은 1원으로. 여기도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자를 새끼를 치지. 그럼 5원이 얼마를 또 새끼를 치는 거야. 이만큼 치는 거지. 1 플러스 0.05만큼 새끼를 치는 거지. 요게 이자가 요거지. 요게 그러지?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요게 요만큼이 되고 여기서 5원 주고 100원 주고 요러고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것을 계산해 보면 실은 어떻게 되냐면 100원 1 플러스 10% 나누기 2의 자승이 된다고. 요게 계산해 보면 요게 핵심이야. 요게 따라서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같으려면은 지금 1 플러스 10% 1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x의 나누기 2의 자승하고 똑같은 거지. 요걸 x를 구하면 되는 거지. 요게 키야. 요게 그러지? 그러면 요걸 구해보면 어떻게 돼? 요러고 되는 거지. 루트 1.1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1 플러스 x 나누기 2 이러고 되잖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1.1 빼기 1 곱하기 2가 x가 되는 거지. 이러고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을 우리는 x% 세마이 애뉴얼이 10% per annual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뭘 주의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요건 배웠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개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자, 이제 요걸 생각을 해보자고. 채권이라는 게 있으면 채권이라는 것은 액면, 채권은 액면 구성이, 액면, 그 다음에 만기, 2표로 구성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채권의 가격이 있겠지. 채권의 가격. 가격은 동시에 가격이라는 게 있고, 동시에 YTM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이제 YTM 오늘 개념을 설명해 줄 거야, 정확히. 요게 뭐냐면은, 만기 수익률의 약자야. 영어로는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야. 자, 이게 가격 자체가 이제 만기 수익률이 되는데, 가격 자체가 좌우지간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실은 뭐냐면 이게 기회비용하고 서로 똑같아. 이게 기회비용하고 똑같은데 좌우지간 우리는 일단 여기에 주어져 있다 하자고. 이게 처음에는 할 때는 여기에 주어졌다 해. 이렇게 기분 돼 있으면은 자 그러면 요거대 이 채권은 이제 만약에 채권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채권이 액면이 100원, 만기가 2년, 그 다음에 쿠폰이 10%,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가격이라고 해도 되고 기회비용이라고 해도 돼. 기회비용이 5%라고 그래. 5%. 여기 R이 되는 거야. 여기 할인율이 되는 거야. 여기 할인율. 동시에 이게 할인율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보자. 요거대 현가를 구해보자고. 요거대 현가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자 요거대 캐시플로우로 먼저 구해야 돼. 1단계 캐시플로우로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 요거대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2년이니까 2년 동안에 10원 100원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이게 채권이라는 게 만기에 돌려주니까. 그러지? 만기 액면을 돌려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써주면은 이러고 되는 거죠. 요거대 현재 가치는 10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1승 110원 1 플러스 R의 자승 이렇게 해주는데 요때 할인율로 요걸 넣어주는 거야. 할인 뭐 이자율이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실은 뭐냐면은 은행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한 이자율하고 똑같은 거야. 좌우지간 요거 해주면은 5%를 넣어주면 요거대 현재 가치는 요렇게 계산되는 거지. PV 이꼬로 10 1.05 110 1.05의 자승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요것의 채권의 적정 가치라고 얘기해요. 적정 가치. 그러면 거꾸로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가격이 기분 돼 있으면은 요걸 만족하는 요걸 찾을 수도 있겠지. 1 플러스 x 110에 1 플러스 x의 자승 요걸 구할 수도 있겠지. 거꾸로 가격이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자면 가격이 뭐 105원으로 주어져 있다 했을 때 요걸 구할 수 있겠지. 요렇게 그랬을 때 나온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x를 YTM이라고 불러. 만기 수익률. 왜 이걸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냐? 양변에다가 1 플러스 x의 자승을 곱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가격 곱하기 1 플러스 x의 자승 이꼴 어떻게 되는 거야? 10 1 플러스 x 더하기 110 이러고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요 수익률에 재투자해가지고 만기 때 요만큼 받고 만기 때 요만큼 전체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지. 그러지? 그럼 전체 캐시플로우가 여기에 퓨처 밸류가 되는 거잖아. 퓨처 밸류.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퓨처 밸류 공식이잖아. 요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수익률이 되는 거지. 이때 수익률이 뭐야? 재투자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기까지 보유했다는 거잖아. 만기까지.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만기 수익률. 우리는 YTM이라고 불러. Yield to Maturity.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요걸 계산해라를 낼 수도 있고 요걸 주고 요 x를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 이번 중간고사 두 개 다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두 개 다네.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지?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걸 구해보시오. 요거 된 YTM을 구하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 된 만기는 이렇게 액면가는 100, 만기는 이렇게 쓰자고 M으로 1년, 이자 쿠폰은 10% 세마이 애뉴얼이라면 요때 채권의 가격이 103이라면 YTM은 얼마인가? 요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럼 요건 어떻게 현금으로부터 구해야 된다고 그랬지? 1번 현금으로 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지. 현금으로 면 0 그러지?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그러지? 6개월 후에 얼마를 주는 거야? 5원. 1년 후에 105원을 준다는 거지. 1년 후에. 자, 그러면 요거 대 현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기간을 이제 요걸 1로 생각한다는 거죠. 요 기간을 1로. 요건 기간이 2. 이러고 되잖아. 그러지?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가치는 이러고 되는 거지. 현재 가치 공식에 따르면은 이러고 되는 거지. 5, 1 플러스 x 나누기 2의 1승 이러고 되는 거지. 105, 1 플러스 x 나누기 2의 자승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게. 가격이 103원이라면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3원 이퀄 5 1 플러스 x 나누기 2의 1승 105 1 플러스 x 나누기 2의 자승. 요걸 만족시킨 x가 YTM이 된다는 거죠. YTM. 세마이 애뉴얼로 표현된 YTM이 된다는 거지.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건 중간고사에 나와. 거의 유사한 문제로. 그러지? 그래서 이거 풀 수 있지 뭐 누구나 다. 그러잖아. 뭐 크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뭐 근해 공식 쓰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잖아. 요걸 풀 수가 있어야 돼. 요것을. 누구나 다. 아, 그럼 여기에 YTM이구나. 그럼 거꾸로 YTM을 주면은 프라이스를 구할 수도 있지. 거꾸로. 그러지? YTM을 주고 프라이스를 구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아니면 이걸 주고 이걸 구해라. 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야. 자, 은행에 갔더니 1번, 2번 두 개를 제시하는 거야.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 1번 100원을 꾸면은 2년 동안 100원을 꾸면은 만기를 2년 동안 꿔주고 금리를 쿠폰을 10%를 받는다는 거야. 10%를 받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할인율을 5%를 적용하겠다는 거야. 할인율을 5%를 요걸 할 거냐, 그러니까 요 상품을 살 거냐. 현재 100원을 꽂아서 이렇게 대출을 갚으라는 거지. 아니면은 지금 뭐냐면은 아이고 뭐야 이거 안 가. 아니면은 2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라는 거야. 2년 동안. 이게 왜 이래? 오씨. 잠깐만. 2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X만큼 갚아라. X만큼 갚아라. 근데 요 금액을 이제 정하는 거지, 은행에서. 그러면 요 X가 얼마큼이 돼야지 이제 정상이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요때는 요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요게 프라이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게 키포인트야. 요건 아무 상관없어요. 요것은. 왜냐면 여기 이제 지금 아니다. 요때는 요렇게 되면은 요것은 여기 내가 말을 잘못했네. 상관이 있네. 요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것은 요렇게 해야 되겠네. 요때는 미안해. 요때는 요것도 10%가 돼야 돼. 요것도 10%. 노셔널. 그래야지 100이 되거든요. 이게 액면. 자, 뭐냐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대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면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렇게 구해지거든. 2년 동안이니까 10원 1.1 그 다음에 110원 1.1의 자승을 하면 100이 돼.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채권을 우리는 파본드라고 불러. 파본드. 이런 파본드를 사갈래? 아니면은 요걸 사갈래? 물어보는 거야, 은행에서. 그러면 이때 금액이 얼마가 돼야지 적정하냐? 요걸 생각해 보자고. 요 금액이 얼마? 그러면 요 금액은 얼마하고 똑같아야 돼? 100원이 돼야 되는 거야. 100원이. 여기 파본드가 100원이니까 지금 여기서 100원이니까 똑같은 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X에 지금 여기가 금리가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갖다 쓰는 거야. 1.1 X가 1.1의 자승. 그럼 요게 뭐야? 여기서 풀어준 X가 균등 분할 상환 금액이 되는 거지. 상환 금액. 요게 요렇게 풀어줘야 돼.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유사한 문제로 요런 문제가 있는 거지. 개를 예를 들어 보지. 개 같은 경우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요렇게 흘러가지. 처음에는 내가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돈이 나가. 이렇게. 나가다가 와장창 들어와. 그러지? 그러다가 다시 요걸 금액을 더 키워. 이렇게. 요런 게 이제 개의 형태야. 그러면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자, 요건 이제 캐시플로우가 복잡하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 여기서 10원을 내. 그 다음에 여기서 100원을 내.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받아갈 수 있겠냐? 얼마를 받아가야지 적정 가치냐? 요걸 이제 계산해 보자고. 1년, 2년, 3년 이러고 됐을 때 시중 이자율이 10%일 때. 그럼 요건 어떻게 돼야 돼? 파가 돼야 되는 거지. 파가 돼야지 페어 게임이 되니까. 100원은 현재 100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0원 1.1 그러지? 플러스 X1 1.1의 자승 그러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원 1.1의 3승. 요게 100이 되게 만들어주는 요 X를 찾으면 그게 페어 밸류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라는 거야. 10%고 똑같아지는 거지. 시중이자율이 10%라면. 요게 바로 개라는 거야. 그럼 요거보다 개주가 더 적게 좁은다. 그러면 개주가 그만큼 먹는 거지. 많이 좁은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다 유사한 거야. 금융기관이나 뭐 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을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연금을 받아? 연금 케이스도 요거지. 연금도. 연금의 케이스는 요렇게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요렇게 들어가다가 요렇게 주겠다는 거지. 요렇게. 그러잖아. 그럼 요것은 뭐 요거도 똑같은 거지. 실은 요것은 간단하게 만들면 요거지. 여기서 10원 주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뭐 100원 냈는데 여기서 얼마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이. 시중 이자율이 10%라면 요게 연금이지. 그러지? 그럼 요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시중 이자율이 10%라면은 이러고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0 1.1 시중 이자율이 10%일 때 플러스 X 1.1의 자승. 이 뭐가 똑같아야 돼? 제로가 돼야 되지. 이때는 제로. 미안. 조금 전에 여기도 미안. 요것도 제로가 돼야 되지. 미안해. 여기서 내가 말 잘못했어. 제로가 돼야 돼. 제로. 그래야지 페어 밸류지. 페어 밸류. 요렇게 풀어줘야 돼. 미안해. 요것도 내가 시험 문제 낼게. 요것도 시험 문제 내. 요것도 시험 문제. 중간고사 내. 중간고사.
이렇게 풀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페어 밸류 내가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의 현가가 똑같으면은 페어 밸류라는 거지. 그러잖아.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보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잖아. 요게 연금의 케이스지. 요거는 뭐야? 요게 개의 케이스고. 그러잖아. 개. 그러지? 요건 개의 케이스, 요건 연금의 케이스.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지. 얼마 또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지. 모기지론은 돈이 왕창 들어와 처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속 나가는 거지. 한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막판에는 왕창 보통 많이 내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대 적정 가치는 얼마? 0, 1, 2, 3, 4 이러고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구조를 단순화시키면 요러고 되겠지. 이제 여기서 100원이 들어와. 100원이. 그러면은 여기서 1, 2 여기서 만약에 10원을 갚고 여기서 그럼 얼마를 갚아야지 페어밸류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이건 얼마를 갚아야 되냐. 여기서 10원 갚으라고 했다면 그럼 여기 이 시중이자율이 10%라면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계산하면 돼? 100 더하기 마이너스 10원 1.1 그러지? 마이너스 x1 1.1의 자승이 제로가 돼야 되지. 그럼 페어밸류지. 그러지? 나가고 들어온 게 똑같으면. 그러니까 실은 채권 같은 경우도 나가고 들어온 걸로 생각하면은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걸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여기서 요걸 여기로 이동시키면은 그러잖아. 요건 내가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요건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 그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제로로 만드는 거 똑같지. 그러지? 그러니까 요걸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아하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연금 그 다음에 모기지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인생 살면은 이제 주택을 산다든지 그 문제 모기지론 하는 거야. 모기지론 해서 평생 갚다가 이제 볼장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양반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대치동에 30평 아파트를 샀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부인이 이제 직업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직업이거든. 그래가지고 둘이서 1년에 180만 원씩 30년을 갚고 났더니 인생이 끝났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났더니 연금 오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집 한 칸 남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집값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좀 비싼 편이니까 그래서 자기 동료들 만나면 밥을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양반만 하더라도 뭐 연금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부러워한대. 그 사람이 차관급 정도 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차관급을 해도 그런 식으로 재산이 안 모여. 차관급을 해도. 그러니까 그 양반이 부인하고 둘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600만 원 연금 확보가 되지만은 그 양반이 집을 대치동에 안 사고 봉천동에 샀다. 예를 들면 미안해. 봉천동 이야기를 해서 봉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천동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어디 성북동도 괜찮아. 저쪽 위에 서울에서 치면 거긴 안 오나. 내가 아는 양반 맨날 집 사는데 왜 안 오느냐 나한테 맨날 그러셔. 예를 들면 서울이 여러 개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그 청와대가 있고 그러면 여 뒤쪽이 산이 이렇게 있거든. 산이 여기 넘어가면 이쪽은 안 올라 일반적으로. 여기 너무 머니까 들어오려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안 올라. 여기는 이쪽 한강 벨트를 끼는 데는 그나마 올랐으니까 서울도 보면은 이쪽만 올라. 이쪽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남쪽으로 개발되니까 이 분당 이렇게 과천 이런 데 오르고 여기는 안 올라. 여기서 이쪽 개발되면 이제 이쪽에 종로구 뭐 이런 거 조금 올라가지. 뭐 이쪽은 안 올라. 이쪽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약 이쪽에 샀다. 그러면 뭐 집값이 비슷한 거야. 한 30년 전에 산 가격보다 한 2배, 3배 정도 오르고 뭐 끝난 거지 뭐. 이게 인플레이션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쪽 지역은 특히 이제 여기는 하남 쪽이 개발됐지만 이쪽은 안 올랐거든. 강서구 쪽도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이 벨트 안에 들어간 애들하고 여기 벨트 안에 들어간 얘들만 지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 우연히 샀는데 우연히 올랐다. 뭐 그런 거지. 우연히 올랐다. 운빨이지 운빨. 마치 내가 세종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와갖고 내가 떼부자 된 것도 똑같은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은 보통 몇백억 부자가 된 거고 이쪽에 집 산 사람들은 한 1, 20억대 부자가 된 거지. 여기는 한 7, 8억 정도 하고 새 아파트가 8억, 9억. 여기는 새 아파트 지어놓으면 한 5억 정도 나가거든. 15억에서 한 20억 사이 나가니까 이게 요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축 같은 경우도 여기 쪽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국민 평형이 한 30억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 구축에 살아도 30억, 20억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 20억 사니까 그냥 먹고 살만한 거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냥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들이 부가 한 서울에 있는 사람들 한 7억 정도 되거든. 7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은 뭐 거의 2.5배 되니까 먹고 살만한 연금까지 있으니까 먹고 살만한. 근데 나머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냥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스킵을 짜놔버리면 돈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예를 들자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1년에 돈이 사근사근 1,000만 원씩 빠져나간다 하자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고 500만 원 빠져나간다. 500만 원은 쉬워요. 500만 원은. 자, 그럼 30년 동안 500만 원씩 없어져 봐. 그러면 30년 동안 500만 원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500만 원이.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니까 미래 가치로 하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지. 이 해년마다 500만 원씩 내가 날려. 500만 원씩. 30년 동안. 그럼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자. 내가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게. 퓨처 밸류니까 이건 쉬워요. 퓨처 밸류는. 자, 그럼 엑셀에서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 엑셀에서. 자, 보자고. 30년 동안 내가 500만 원 허투루 써서 담배를 먹었다든지 뭐 술 먹었다든지 먹는 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야. 먹는 건.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날려보면 이제 완전 인생이 막. 그러니까 잠깐만 계산해 보자고. 30년 동안 한 달에 1년에 500만 원씩 날렸다. 1년에 50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씩 날리면은 얼마가 되는가, 현가로 얼마가 되는가 해보자고. 자, 30년 동안. 안 올라와. 올라오는 거야. 뭐요? 이니시. 뭐요? 갑자기 이런 게 나와? 아이씨, 그럼 이걸 안 할래. 이걸로 안 하고, 이게 또 그러면 골 아프네. 엑셀로 보는 게 제일 쉽거든. 너무 힘드네. 이거 갑자기 내가 우분투 24라는 최신 버전을 쓰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어려운 게 있더라고. 이게 이쪽에서 스프레드 쉿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스프레드 쉿이 나오면 이쪽에서 되게 좋은데, 여기 스프레드 쉿이 안 나올 거야. 이것도 스프레드 쉿이. 자, 우리가 그냥 얼추 계산해보자고. 퓨처 밸류로 그냥 얼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그냥 연금의 가치가 어제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어제 계산한 건 프레젠트 밸류잖아. 예를 들자면은 프레젠트 밸류 계산한 게 어제 해보면은 1 플러스 R 지금 이런 식이었잖아. 여기 막 연구연금이라고 하면 요거잖아. 연구연금이라고 하면은 그럼 500만 원 쳐봐. 500만 원. 연구연금으로 치면은 연구연금은 아니지만은 만약 얘가 5%라고 해봐. 그러면 20배잖아. 20배니까 얼마야? 1억 원이네. 1억 원. 근데 이게 5%로 치면 만약에 3% 정도로 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되고 1년에 500만 원씩 날리면은 1억 정도가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네. 1억 정도가. 근데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날리기 쉬워. 40만 원 날리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40만 원 날리는 거니까. 근데 요게 미래 가치로 하면은 생각해 봐. 요건 현재 가치잖아. 그러면 미래 가치로 하면은 PV는 1억 원의 미래 가치 30년 후에 미래 가치는 얼마야? 예를 들자면 0.05로 한다 해도 30년 후에 이걸로 해보면은 자 봐봐 지금 계산해 보자고. 여러분이 1년에 500만 원씩 쓸데없이 날렸다고 그래. 쓸데없이 날리면은 30년 후에 1.05에 30승이거든. 30승 1.05에 30승. 아이고 한번 더 해줘야 돼. 이게 파이썬은 요게 승이야. 요렇게 해주면은 4억이네. 4억. 내 친구보다 재산이 4억이 적은 거네. 4억이. 약 5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 5억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5억 정도, 얼추 5억. 친구보다 5억 적게 가지고 있는 거야. 1년에 500만 원씩 날리면. 그럼 한 달에 약 40만 원 날리면, 쓸데없이 날리면 40만 원 낭비시 30년 후에 5억 적다는 거지. 5억 적다. 그럼 재산이 5억 적은 건 진짜 큰 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리는 돈이 없어야 돼. 날리는 돈이. 쓸데없이 날리는 돈이 없어야지 이 재산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야. 굉장히. 갑자기 이런 게 나오지. 내가 엑셀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게 올라왔네. 이게 다큐멘트가 올라왔구나. 캘큘레이터가 올라온 게 아니고 다른 게 올라왔네. 내가 지금 잘못 눌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면서 리브레 쪽을 지금 잘못 보여준 거야. 내가 리브레 이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요거네, 요거. 계산 엑셀 올라오네. 그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 1년에 500만 원씩 500만 원 이러고 되잖아. 그럼 500만 원 쭉 하면은 여기에 30이 생기면 되는 거죠. 여기 32 이렇게 만들고 30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30개라 하자고. 그럼 퓨처 밸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연도별로 계속 요거 계산하면 돼.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500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제일 편하지. 지금 여기 지금 30년이니까 여기가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 봐봐. 이렇게 30년이면 여기까지네. 30년이면 그러지?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날려보고 이렇게 딜리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음부터는 쉽지. 이것은 퓨처 밸류 계산하는 거니까 자 50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R에 R을 여기로 하자고. 여기로. 그리고 절대셀이니까 컨트롤 F4를 눌러줘봐. 아이고 잘못됐다. 여기가 그러니까 절대셀로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 F4 키를 눌러봐. F4 키. 그러면 절대셀로 바뀌거든. 그럼 여기는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가 조금 전에 F6니까 6 자리에 5% 이렇게 넣어주자고. 5%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꺽쇠를 이렇게 주는 거야. 꺽쇠가 승이 되는 거야. 이게 승. 그래서 요게 30년 빼기 연홈. 그러지? 더하기 1. 그러면은 딱 3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잖아. 30승이 되는 거지. 그럼 요것은 지금 뭐야? 요게 고정된 거니까 여기 갖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해버리면 다 채워지지. 그러잖아. 그런 다음에 요거 다 합하면은 뭐야? 미래 가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썸 바로 해버리면 되겠네. 그걸 썸 바로 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다 더해주면은 미래 가치 다 합사하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로 닫고 얼마 나오는 거야? 계산해보자고. 3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네. 3억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그럼 금리가 지금 요거실 때는 그랬는데 금리를 한 7% 정도로 잡아보자고. 7% 정도. 7%. 그럼 어떻게 5억이 나오네. 5억 정도로. 5억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친구보다 재산이 5억이 적은 거야. 1년에 500만 원씩 날리면은. 이게 굉장히 크지.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모게지 개념으로 확장하는 거야. 이제 요건 퓨처 밸류 개념이고 모게지는 뭐야? 프레젠트 밸류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자면 3억 원을 빌렸어. 그럼 3억 원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월간 얼마 갚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자율이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 이자율의 월 단위 이자율이라는 거야.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게 월 단위 이자율이라는 게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그때는 자 해보자고. 요건 시험 문제는 안 내지만은 자 지금 10% per annual이 아니라 per month를 하자고. per month. per month면 이건 어떻게 준다는 소리냐? 한 달에 10%의 12분의 1만큼을 주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per month면은 그러니까 가서 굉장히 주의하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지금 요거대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봐봐. 매월 지금 예를 들자면 2025년 1월 2025년 2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대 현재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야. 예를 들자면 1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러고 된다 하자고. 그러면은 요거대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지. 1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자, 여기 금리를 여기라 하자고. 여기. 요거 나누기 12에 1승이 되는 거지. 1승. 요게 주의해야 돼. 1승. 요게 만약에 한 달이면 1개월, 2개월, 3개월 요러고 되는 거지. 그러지? 그럼 여기가 지금 뭘 썼어? 이걸 절대셀로 바꿔줘야 돼. F4키 눌러가지고. F4키를 누르면 절대셀로 바뀐다고. 달러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1도 요걸로 바꿔주는 게 좋지. 1승이니까. 지금 연홈으로. 요걸로. 그러지? 그리고 바꾸고, 그 다음에, 됐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가 금리가 지금 L7에 놓으면 되니까 L7에 여기가 1년에 10% per month 그러고 되는 거지. per month로 하면. 그러지? 그럼 요게 현가가 되는 거지. 그러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요렇게 해놓고 자승으로 만들어 보면 되죠. 요렇게. 그러잖아. 그럼 요게 지금 쫙 내려가면서 지금 요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이렇게. 9월 2025년 9월 2025년 10월 11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네. 요게. 그럼 요건 바꾸면 돼. 2025년 1월 1일 그러지? 2025년 2월 1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다 이제는 인식을 할 거야. 얘가 쫙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그러지? 그러면서 여기도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 이러고 되는 거지. 그러지? 그러면서 여기는 다 100만 원이라면은 짜작 하면 다 1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현가로 짜작 때려 보면은 다 나오는 거지. 그럼 요거대 현가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그러지? 그럼 그게 빌린 돈하고 차익이 이제 그 은행의 이익이 되는 거야. 은행의 이익이. 그래서 야 이게 이익이 적정하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요게 이제 모게지라고. 요게 모게지. 요게. 그러니까 모게지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더 받아. 원금 이자를 뭐 더 많이 올린다. 몇 년도부터는 원금 이자를 올립니다. 뭐 그러거든. 그럼 여기가 보통 100원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200만 원씩 받겠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럼 요걸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요거대 현가가 요러고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현가를 다 더하면은 이게 적정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3억 원보다 더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러지? 그래서 터무니없게 막 4억, 5억 나와본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그냥 이 장사 시작하면서 바로 돈 벌어버리는 거야. 그만큼. 이게 은행이 조달금리가 요거대 조달을 해가지고 은행 조달금리가 되는 거죠. 은행 조달금리. 은행 조달금리지, 요게. 그러면 은행 조달금리가 요거 된다면은 얘들이 요걸 어느 정도 요 가격이 현가가 적정 가격이 되는 거지. 현가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쭉 캐시플로우가 이제는 무한정으로 나올 때나 중간에 요렇게 나올 때 계속 나오는 거지. 예를 들자면 CC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요거대 현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는 얘가 1년 2년이면은 C에 1 플러스 R 더하기 C에 1 플러스 R의 자승 쫙 나가니까 요것을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PV 이꼴 C 더하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C에 1 플러스 R의 1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걸 이 식으로 놓고 요걸 이 식으로 놓고 요걸 이 식으로 놓고 2에서 1식을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이 R의 PV가 되는 거고. 그러지? 그 다음에 요것은 요렇게 없어지니까 C만 남는 거지. 따라서 PV는 어떻게 되는 거야? C의 R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영구연금이지.
그러지? 이용구연금. 요거에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N기간까지만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N기간까지. 자, 요건 금방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C일 때 C의 1 플러스 G로 늘어나. 이렇게 C의 1 플러스 G의 자승 좌자자자 이러고 한다 하자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 그럼 요거에 현가는 이러고 되는 거지. PV 이꼴 C의 1 플러스 R C의 1 플러스 G의 1 플러스 R의 자승 좌자자자 이러고 나가는 거지. 그러지? 그럼 마찬가지로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요게 일식이야. 그럼 이식은 PV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C 그러지? 더하기 1 플러스 R C에 1 플러스 G 이러고 되는 거지. 잠깐만.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G를 나눠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줘야겠네. 1 플러스 G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그러지? 그러면서 그 뒷부분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바뀌지. 그러잖아.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요걸 곱해줬다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곱해주면은 여기서 미안. 요렇게 되겠다. 여기가 1 플러스 지금 G 요렇게 되지. 그러지? 요렇게 무슨 말인지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걸 잘 보면은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지. 쫙 이렇게 같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식에서 일식을 빼주면은 지금 1 플러스 G의 PV 1 플러스 R 마이너스 지금 1 플러스 G의 PV 이꼴 C의 1 플러스 G가 되지. 요걸 정리하면은 그러면 양변에 1 플러스 G를 곱해주면은 요렇게 없어지겠네. 그러지? 맞나? 1 플러스 G 맞고 1 플러스 G로 통분해 가지고 처리하면은 1 플러스 G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요걸 정리하면은 PV 플러스 R 곱하기 PV 마이너스 PV G의 PV 이꼴 C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PV 요건 없어지고 그러지? R 마이너스 G 곱하기 PV 이꼴 C 따라서 PV는 C의 R 마이너스 G가 나오지. 요걸 우리는 고동공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어제. 이해된 거지? 뭔 말인지. 요걸 다 이해해야 돼. 요건 무조건 중간고사에 나와. 고동공식. 그래서 요걸 고르동공식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고르동공식이라고 부른다. 요건 뭐 중학생 정도면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중학생 정도면은. 그러지? 요렇게 계산된다는 거 이해를 해야 돼. 요렇게 계산되는 거. 그래서 성장률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성장률, 이때 지금 G가 성장률이 되는 거고 R이 기회비용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C1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한다면 C1. 이걸 우리는 div1이라고 보통 써준다고. div1, div0가 아니고. 따라서 고르동 공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div1 1기회의 배당 마이너스 R 마이너스 G 이렇게 써준다. 이게 고동 공식이라고. 고동 공식.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의 디비덴드가 10,000원이야. 1년 후에 10,000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5%야. 성장률이 4%라 하자고. 성장률이 4%. 그럼 고동 공식에 따르면 PV는 얼마야? 100만 원이 되는 거지. 100만 원. 이러고 되지? 100배가 되니까. 만 원에 100배.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되지. 그러지? 0.01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다.
그래서 아하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다 이해되면은 실은 이제 아하 대강 뭐 아는 거야 이제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거 내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어? 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실은 기업이라는 게 기업의 지는 실은 요렇게 된다고. 시간에 걸쳐서 보면은 요러고 됐다가 보통 요러고 된다고. 망해버린 기업은 여기고 그럼 여기가 한 15% 내외. 여기가 4%에서 5%야. 5%. 그러면은 요때 많이 IPO 들어가냐 아니면 요걸 가지고 IPO 하냐. IPO가 언제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해. IPO 타이밍. 근데 요걸로 IPO를 하잖아. 이쪽 요걸로 그러면 주가를 거의 한 30%에 40% 이상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결국에는 그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어. 막 두 배 주고 살 수도 있어. 아예 15%로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약간의 조금 전에 이자율이 거꾸로 이제 고르동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도골 때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R-G에 div로 하면은 자 div가 거의 없는 기업이야. 예를 들자면 1,000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 재무제표 조작을 해갖고 1,000원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 R이 이 회사에 실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요거 계산할 때 R-G가 0.01%라 하자고. 0.01%. 그럼 만배야. 만배. 그러면 1,000원에 만배면 얼마야? 1,000원에 만배면 0.1%면은 100배. 1%면 100배고. 그렇지? 0.1%면 1,000배. 만배가 나오네. 만배. 1,000원에 만배 나오니까 10만 원이 되겠네. 1,000원에 만배니까. 그렇지? 1,000원에 만배면 얼마야?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네. 그러지? 0.1로 해야 되겠다. 0.1로 많이 한다고 하지. 0.1로. 그래도 지금 100배가 나오니까 10만 원짜리 주식이 되는 거지. 10만 원짜리 주식이. 요게 0.1이라면은 요게 나중에 좀 높게 돼. 이자율 실은 요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요게 리스크를 반영을 해야 돼. 리스크 반영. 했더니 요게 예를 들자면 15.01%가 나왔다 하자고. 15.01. 근데 요게 G를 15로 놨다 하자고. 그럼 어떻게 돼? 지금 R-G가 0.1%가 나와보잖아. 15.1이. 그러면 지금 1,000배가 되니까 1,000원에 1,000배가 되니까 10만 원이 돼버리는 거지. 10만 원이. 그러면 요거 10만 원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러지 않고 이쪽으로 보면은 5%로 보면은 지금 이게 5%로 하면 10%가 가까이 되잖아. R-G가 10%가 되니까 지금 10배밖에 안 받아야 되는 거야. 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 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쫄딱 망하는 거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이 터져.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이 요거대 당해. 요거대. 그래서 주식으로 한탕 크게 먹으려다가 요걸로 완전히 당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평생 모아놓은 돈 다 날려. 여기서 대부분이. 여기까지 오늘은 촬영 잘 돼. 촬영 지금 계속 했다. 됐네.